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겨울의 시작이 느껴지던 12월, 9살 소녀 엘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몇 달 전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와 크게 다퉜고, 엘리는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 안 간다고 했잖아. 그게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엘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빠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소도 찾아보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가보았죠. 하지만 어떤 것도 엘리의 침묵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동물은 때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낼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날 보호소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작은 철창 너머에서 여러 마리의 개들이 조용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어떤 개도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걷기만 했죠. 그러다 한 마리 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그 개는 빛나는 눈동자로 조용히 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경계심 많은 개. 보호소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한국개예요. 좀 예민한 성격인데 한번 파양돼서 돌아왔어요. 성견이기도 해서 그 후로는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무언가에 끌리듯 철창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돗개는 조금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와 엘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습니다. 그건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 개는 엘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는 말했습니다. 버디, 친구처럼 곁에 있는 버디가 되어줄 수 있니? 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그 개는 그날부터 친구라는 뜻의 버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엘리의 세상은 아주 조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기대와 달리 집에 온 첫날부터 며칠 동안 버디는 엘리 곁에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버디의 자리는 늘 식탁 및 소파 뒤, 엘리가 앉은 방의 구석. 버디는 언제나 엘리에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 들리면 천천히 몸을 피했죠. 마치 엘리를 지켜보되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도 그런 버디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억지로 쓰다듬거나 껴안는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책을 읽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엘리는 간식을 하나 꺼내 버디가 좋아할 만한 거리에 내려두었습니다. 간식을 흔들며 주의를 끌지도 않았습니다. 버디가 다가올지 말지는 버디가 정하도록 기다렸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소파 뒤에서 버디가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눈이 마주치자 발을 멈추고 말았죠. 그저 버디가 간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던 엘리는 버디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버디는 간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 조심스레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늘 간식은 물고 구석으로 가버리던 버디가 이날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버디는 엘리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는 그 거리에 누워 간식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버디가 자발적으로 엘리 근처에서 머문 첫 순간이요. 엘리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버디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다고요. 그날 밤 엘리는 자기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잠들었고
버디는 복도 끝 엘리가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엘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버디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헤아리듯 조용히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어떤 소리도 몸짓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은 다정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버디는 소파에 와 앉았습니다. 엘리는 조금 놀랐지만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천천히 넘기며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엘리는 버디에게 무언가를 들려주는 중이었습니다. 동화 속 여우가 말을 하고 구름이 노래를 부르고 작은 아이가 용기를 내는 장면에서 엘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버디는 고개를 들고 엘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도 괜찮아 라고요. 엘리는 책을 읽는 척을 했고 버디는 그 척을 진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엔 단어도 문장도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의 산책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마당을 도는 것만으로도 버디는 엘리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 둘의 걸음은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버디는 늘 엘리보다 반 걸음 뒤에 섰고 엘리는 손에 쥔 줄을 꽉 잡은 채 걸었습니다. 어느 날엔 이웃의 노부부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둘을 보고 말했습니다. 꼭 오래된 친구들 같네요. 눈빛으로 걔에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버디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진돗개지? 한국에선 한번 마음을 주면 평생을 지켜주는 걸로 유명하단다. 버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일적 한국에서 키우던 우리 백구도 진돗개였지.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자 버디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핥았습니다. 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을 다 줬구나. 엘리는 그 말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었지만 버디를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엔 버디가 눈에 얼굴을 받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엘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걷던 아빠가 놀라며 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웃은 거니? 엘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버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엘리는 하루에 한 번씩 버디에게 책을 읽어주는 척을 했고 버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아이의 침묵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디가 널 바꿀지도 모르겠다. 엘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엘리는 잠시 버디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장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버디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개는 세상 누구보다 엘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는 발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반에서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발표할 주제를 정하는 동안 엘리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엘리, 너도 발표할래? 대사가 없어도 괜찮아. 몸짓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 무대는 작고 관객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전부였지만 무대 위에 엘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는 이곳에 버디가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엘리는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몸짓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아이들은 금세 집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엘리는 버디에게 책을 읽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손끝과 표정, 그리고 눈빛으로 말이죠. 엘리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퍼졌습니다. 엘리는 연극부에 들어가도 되겠다. 너처럼 몸으로 잘 나타내는 사람 처음 봤어. 엘리는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의 아빠는 선생님에게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가 연극을 하고 싶대요. 네? 연극이요? 대사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무대에 서고 싶다고. 엘리의 선택은 버디에게도 엘리 자신에게도 무대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연극부에 들어갔습니다. 연극부 선생님은 대사가 없는 조연 역할을 맡겨주었고 엘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식으로 무대에 선 적은 없었지만 리허설을 반복하며 엘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지 표현력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디가 무대 아래 첫 줄 왼쪽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마음 따뜻한 겨울이 깊어가던 2월 초, 엘리는 패딩을 꺼내 입고 장갑을 꼼꼼히 챙겨 꼈습니다. 버디는 현관 앞에 조용히 앉아 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버디와 함께 조금 더 예쁜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엘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버디에게 이 겨울이 얼마나 예쁜 계절인지 보여주고 싶어. 둘은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언덕길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길가의 나무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하늘엔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언덕 너머 공터에 다다랐을 때 엘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 지붕들이 작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고 나뭇가지 끝에 맺힌 서리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버디는 옆에 앉아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쁜 풍경이야. 라고요. 그 순간 찬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엘리의 볼에 닿고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발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거칠고 빠르게 사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가던 길은 눈에 덮여 지워졌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멀리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손에 들고 있던 줄을 더 세게 잡았지만 숨이 차오르고 손끝은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버디가 앞으로 나서며 엘리를 막아섰습니다. 버디는 눈밭 위에 몸을 낮추고 등을 엘리에게 기대게 했습니다. 엘리가 그 몸에 안기자 버디는 온몸으로 칼바람을 막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러나 세상의 어떤 담요보다도 든든한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쏟아졌고 하늘은 닫힌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는 잠이 쏟아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은 점점 잠겨와 잘 뜰 수도 없었죠. 그때 버디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버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을 향해, 불빛을 향해 크고 분명하게 짖었습니다. 버디는 한 번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제야 눈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여기요! 이쪽에 뭔가 있어요! 개가 짖어요! 수색대의 불빛이 가까워졌고 드디어 버디와 엘리를 비추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아이예요! 개가 데리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다가오자 버디는 다시 엘리의 몸을 덮고 앉았습니다. 엘리가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버디는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엘리를 지켰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입김 사이로 엘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버디. 버디는 입꼬리를 올리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엘리가 사고 이후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엔 버디가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고 무너졌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의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빠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작게 속삭였습니다. 버디는 여전히 곁에서 엘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엘리는 그 조용한 응답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엘리의 말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는 아이처럼 엘리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엘리는 충격성 선택적 무언증이었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이 아이에겐 그게 버디였군요. 버디는 공식 치료 보조견 자격으로 엘리와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버디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선 날, 와, 걔다. 얘 이름이 뭐야? 얘랑 같이 다녀도 돼? 아이들의 시선은 엘리에게로 몰렸습니다. 버디는 아무 말 없이 엘리 옆에 섰고 엘리는 조용히 친구들의 눈을 바라보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얘는 버디야. 내 친구고.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버디가 꼬리를 흔들자 아이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는 쉬는 시간마다 버디와 함께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버디가 복도 끝에 누워 있었죠. 버디는 결코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늘 그 자리에 앉아 엘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극부 선생님이 엘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리, 이번에 새 대본에서 너한테 대사가 생겼어. 엘리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작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연극부에서 버디는 그저 매일 한자리에 앉아 하나의 관객으로서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버디 앞에서 대사를 연습했고 버디를 일부러 웃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버디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극부 선생님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극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엘리의 아빠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버디가 진돗개라고 하셨죠? 네,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집중해야 할 시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진돗개가 낯선 사람에게 예민하다던데 맞나요? 사실 아이들이 워낙 가까이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엘리가 배역을 맡은 만큼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는 떼를 쓰는 대신 그날부터 버디를 연습실 안이 아닌 문 밖에 두었습니다. 선생님도 버디를 믿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습이 진행되는 내내 버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눈빛으로만 엘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습 도중 조명이 갑자기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왕좌왕하며 웅성거렸지만 버디는 가만히 앉아 조용히 엘리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던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정말 침착하네. 그날 이후에도 선생님은 매일 버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버디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같은 시선으로 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연을 며칠 앞둔 날, 선생님은 엘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 버디도 무대 아래에서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 정말요? 네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버디가 증명해줬어. 엘리는 버디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디는 제 첫 관객이에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습실 첫 줄 왼쪽 자리는 언제나 버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버디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무대 위의 모든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전해주었습니다.
무대 아래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말이죠. 날이 갈수록 엘리는 대사를 잘 소화할 수 있게 됐고, 대사 틀려도 괜찮아. 무대 아래엔 버디가 있잖아. 라면서 실수한 친구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했죠. 그러면 버디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엘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는 조용했고 객석은 꽉 차 있었습니다. 엘리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첫 줄 맨 왼쪽, 거기 언제나처럼 버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무대 위에서 명랑하게 외쳤습니다. 하이, 버디. 그건 대사이기도 했고 버디를 향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잔잔한 웃음이 퍼졌고 무대 아래 버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엘리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말과 표정 그리고 눈빛으로. 무대 아래 관객들은 웃고 울었고 공연이 끝난 후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속에서 엘리는 단 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첫 줄 맨 왼쪽. 거기 언제나처럼 버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꼬리만 천천히 흔들며 엘리를 바라보면서요. 엘리는 박수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관객은 언제나 너야, 버디. 연극부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버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버디 없으면 연습 못해. 얘 없었으면 우리 연극 안 됐을걸? 버디는 이제 마스코트야. 선생님도 버디의 등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죠. 버디는 미소를 지으며 연극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단 하나의 감정만 있었습니다. 엘리가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아주 깊은 사랑. 엘리는 더 많은 대사를 말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새로운 배역도 맡았습니다. 버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연이든 연습이든 언제나 첫 줄 맨 왼쪽. 그리고 엘리의 첫 관객은 언제나 버디였죠. 어느 날은 버디가 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면 엘리는 무대 아래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보다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봐줘, 버디. 그리고 또렷하게 자신 있게 첫 대사를 말했습니다. 이제 엘리는 버디가 없어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버디의 자리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극부엔 한 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는 그 아이가 무대 구석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버디 앞에서 말했을 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못 들었어. 근데 버디는 웃었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 신입생 아이는 엘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는 친구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버디는 그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이는 무대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엘리는 고등학생이 되고 버디의 털은 조금 푸석해졌습니다. 이제 버디가 공연장까지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죠. 그래도 엘리는 항상 첫 줄 맨 왼쪽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마칠 때면 무대 아래로 고개를 숙여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버디, 오늘도 잘 봤지? 그 자리는 언제나 엘리와 버디의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데려가지 않던 개,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던 아이. 말없는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함께 세상의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첫 번째 관객이 된 그들을 세상은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